네, 저희 전 시간에는 딕셔너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딕셔너리라는 자료 타입은 파이썬에서는 딕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요. 어, 자바의 맵, 해쉬맵과 같은 그런 역할을 그런 해쉬맵과 비슷한 그런 자료 타입이 딕트라고 하는 자료 타입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키밸류로 저장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딕셔너리를 만드실 땐 중괄호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출력되는 모습을 보시면 중괄호로 출력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메서드들 정리를 해드렸고요. keys, values, items. 그 다음에 딕셔너리에서 인덱스 연산자 사용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렸고 뭐 get, pop과 같은 메서드들도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자, 그러면은요. 딕셔너리는 키와 밸류 모두 다양한 타입의 자료들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는 키와 그 다음에 값, 밸류죠. 밸류 모두 다양한 타입의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딕셔너리에서 키로 사용할 수 있는 타입의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없어요. 뭐 숫자를 키로 사용하셔도 되고 문자를 키로 사용하셔도 되고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무엇만 가능하면 될까요?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값으로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이 올 수만 있으면 돼요. 보통 딕셔너리를 할 때 키로 많이 사용하는 타입이 문자열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하기는 해요. 문자열은 같다 다르다를 비교할 수 있으니까 유일한 문자열을 지정할 수가 있으니까 키로 보통 문자열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value도요. value는 정말로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그죠? 같은 값이 들어가도 되고 다른 값이 들어가도 되고 숫자가 저장이 돼도 되고 문자열이 저장이 돼도 되고 리스트가 value가 돼도 되고요. 또 다른 딕셔너리가 value가 돼도 돼. 정말 다양한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자료 타입이 바로 딕셔너리예요. 딕트예요, 딕트. 키 밸류 이기만 하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택트, 연락처란 뜻으로 컨택트 한번 만들어 볼게요. 딕셔너리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중괄호. 이렇게 중괄호. 그럼 이거는 뭐예요? 비어있는 딕셔너리예요. 비어있는 딕셔너리고요. 엔터 할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넘버라고 하는 의미로 1. 그러니까 그 1년 번호죠. 인덱스. 그 프라이머리 키. DB로 생각하면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하는 거. 1번, 2번, 3번, 3번, 4번 이런. 그 다음에 연락처니까 당연히 이름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자면 뭐 오쌤 이런 식으로. 그다음 쉼표. 그 다음에 전화번호가 있으면 되게 좋겠죠. 자, 전화번호는 한 사람이 전화번호를 여러 개를 갖고 있을 수가 있겠죠. 뭐 핸드폰 번호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사무실 전화번호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대괄호로 만들게요. 대괄호. 자, 여기도 쉼표를 썼고요. 자, 대괄호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 자리에 무엇을 쓰겠다는 얘기일까요? 이 자리는 폰이라고 하는 키에 저장되는 거는 리스트다라는 뜻이에요. 리스트. 010 1111 2222 이렇게 해볼까요? 네. 그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뭐 02 1234
5, 6, 7, 8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죠. 두 개의 문자열을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를 값으로 갖는 아이템인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메일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많이 우리 해보던 타입이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도 가능한 거예요. 대괄호를 썼어요. 대괄호. 아, 중괄호. 죄송합니다. 대괄호가 아니라 중괄호. 이거 무슨 뜻일까요? 이메일이라고 하는 키에는 무엇을 저장하겠다? 또 다른 딕셔너리를 저장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펄 딕셔너리이기 때문에 키 밸류가 있어야 되겠죠. 키 밸류. 뭐 예를 들면 뭐 jake gmail.com 이런 식으로. 뭐 그다음에 회사 이메일 컴퍼니라고 할까요? 컴퍼니를 키값으로 해서 뭐 jake itwheel.co.k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보면 컨택트라고 하는 거는 no, name, phone, 이메일이라고 하는 4개의 키를 가지고 있는 아이템 4개. 아이템 4개를 저장하는 딕셔너리인 거예요. 그리고 no라고 하는 키에는 숫자가, name이라고 하는 키에는 문자열이, phone이라고 하는 키에는 리스트가, 그리고 이메일이라고 하는 키에는 또 다른 딕트가 저장되는 딕셔너리 타입인 거예요. 출력 한번 해볼까요? 컨택트. 네. 이렇게 출력이 됐죠. 이메일에 출력된 값, name의 value, no의 value, phone의 value 이렇게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컨택 인덱스 연산자를 사용을 해볼게요. 인덱스 연산자를 이렇게 사용하면 네,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인덱스가 몇 개가 있다고 나와요. 4개가 있다고 나오죠. 이메일이라고 하는 인덱스, 네임이라고 하는 인덱스, no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키. 이메일이라고 하는 키, 네임이라고 하는 키, no라고 하는 키, phone이라고 하는 키. 이렇게 4개의 키가 있다. 이 딕셔너리에는 4개의 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no라고 하면 출력해 볼까요? 숫자 1이죠. 그렇죠. no에 저장되어 있는 거는 숫자 1이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컨택트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뭐라고 할 거냐면 전화번호라고 해볼게요. 폰 전화번호. 자, 이거 출력하면 뭐가 돼? 컨택트에서 폰이라고 하는 키로 value를 끄집어내면 그 value는 뭐가 되죠? 리스트죠. 이 결과는 리스트가 되죠. 맞습니까? 자, 그럼 리스트란 얘기는 뭐냐면 리스트는 그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을 접근할 때 무엇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인덱스로 접근을 하는 거죠. 인덱스로 접근한다는 얘기는 phone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뭐다? 여기까지가 리스트를 의미하는 거고, 그러면 그 리스트에서 첫 번째 원소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인덱스 0번이라고 쓰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원소인 010-1111-2222라고 하는 전화번호를 주는 거죠. 이해되세요? 어려운 거 없죠? 절대 어렵지 않아요. 딕셔너리에서 값을 꺼내기 위해서 키를 인덱스 연산자 안에다 써주면 돼요. 근데 그 키에 해당하는 아이템이 리스트였단 말이에요. 리스트니까 리스트에서 또 원소 하나를 꺼내려면 무엇을 이용하면 된다? 리스트의 인덱스를 사용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메일을 한번 볼까요? 이메일. 컨택트에서 자, 보죠. 사용할 수 있는 키가 이메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메일. 자, 여기까지 출력하면 얘는 뭐예요?
컨택트에서 이메일은 컴퍼니와 퍼스널을 가지고 있는 딕셔너리란 말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딕셔너리니까 딕셔너리에서 다시 밸류 하나를 꺼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딕셔너리에서 다시 한번 인덱스 연산자나 get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컨택트 이게 전체 딕셔너리고요. 거기에서 키는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어요. 이메일이라고 하는 키를 사용하면 여기까지가 딕셔너리죠. 요런 모양의 딕셔너리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인덱스 연산자를 사용하면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키는 뭐하고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키는 컴퍼니와 퍼스널이라고 하는 2개의 키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컴퍼니 이렇게 해보면 얘는 뭘 가지고 있을까요? jake@itwill.co.kr이라고 하는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죠? 자, 그럼 이번에는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dict와 for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도 반복 가능한 타입이에요. 이터레이션이 가능한 타입입니다. 이터레이션이 가능한 타입이고요. 그래서 반복문 안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딕셔너리 객체를 반복문에서 사용하면 무엇을 끄집어내어 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for 반복문의 기본적인 구조는 for예요. for. 그리고 변수 선언 in 그리고 values. 자, 여기를 k라고 할게요. 그 이유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요. 위쪽에 있는 컨택트라고 하는 딕셔너리 그대로 사용할게요. 컨택트. k가 뭔지 출력해 볼까요? no, name, phone, email. 딕셔너리 객체를 for, in 구문에서 사용하면 무엇을 꺼내준다?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키를 꺼내주는 거예요. 키를.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키 밸류 2개의 쌍으로 이루어진 아이템을 꺼내주는 게 아니고요. 밸류를 꺼내주는 것도 아니고요. 키만 꺼내주는 거예요. 딕셔너리 객체를 for in 구문에서 in 다음에 딕셔너리 객체를 사용을 하면 딕트 객체를 사용을 하면 무엇에 대해서 반복을 하냐 하면 키에 대해서 반복을 한다예요. 키에 대해서 반복을 한다. 주석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네. 텍스트 셀을 넣을게요. 이쪽에다가. 이쪽에 텍스트를 넣어서 for in 구문에서 구문의 딕트 타입 객체를 사용하면 키에 대해서 반복 이터레이션을 한다. 키에 대해서 이터레이션을 한다예요. 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여기 변수 이름을 K라고 쓴 이유가
컨택트라고 하는 딕셔너리 객체에서 하나씩 꺼내서 반복하는 게 키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K라고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for 반복문을 이용해서 키도 꺼내고 value도 꺼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키와 value를 같이, 키와 value를 같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위쪽 구문을 그대로 이용을 하는데 in, context, 프린트만 해보면 돼요. K, 그리고 콜론 넣을까요? 콜론 넣고 value를 찾으려고 해요. 우리가 키는 알고 있어요. 딕셔너리에서 키는 찾았어요. 그럼 그 키에 해당하는 value를 쓰려면 맞아요. get 함수나 혹은 인덱스 연산자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컨택트에서 K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키를 찾았잖아요. 그죠? 키를 찾았으니까 컨택트가 딕셔너리 이름이고 K가 키니까 인덱스 연산자 사용해서 K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실행해 볼까요? NO 1번이죠. name 오쌤이죠. for는 리스트가 저장되어 있고요. 이메일에는 딕셔너리가 저장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또 한 가지 방법은요. 또 한 가지 방법은 items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item이라고 할게요. item. in 어디에 있는 아이템? contact에 있는 items 이렇게 이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이템을 출력해 볼까요?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컨택트라고 하는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에서 그죠? 컨택트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에서 아이템을 하나씩 반복하면서 그 아이템을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출력해 볼까요? 어떻게 출력했어요? 첫 번째 출력한 거는 NO는 1이다. 두 번째는 name은 오쌤이다. 세 번째는 for는 리스트다. 네 번째는 이메일은 딕셔너리다. 이렇게 출력하고 있죠. 자, 각 줄에 출력되어져 있는 객체의 데이터 타입은 뭘까요? 각 라인에서 출력하고 있는 객체들의 데이터 타입은 맞아요. 튜플. 소괄호로 묶여 있잖아요. 튜플. 자, 오전에 튜플은 분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나세요? 튜플, 디콤포지션 기억나세요? 이렇게 NO, I 이렇게 있으면 변수를 어떻게 선언한다? 변수를 두 개를 선언한다. NO가 있고 1이 있으면 이거 기억나시죠? 튜플에서 첫 번째 원소를 첫 번째 밸류에다 첫 번째 변수에다 저장하고 튜플에서 두 번째 원소를 두 번째 두 번째 변수에다 저장한다. 이게 튜플의 디컴포지션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for 키와 밸류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in 어디에서? 컨택트의 items에서. 컨택트라고 하는 딕셔너리의 아이템들에서 첫 번째 아이템 키와 밸류를 뽑아서 어떤 문장을 반복하는 게 끝났으면 컨택트 딕셔너리의 두 번째 아이템 꺼내서 두 번째 아이템의 키와 밸류에 대해서 두 번째 어떤 동작을 반복하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출력만 해보면 되죠. 키 출력하고요. 콜론 출력할까요? 밸류 출력해보죠. 어때요? NO라고 하는 키에는 1이라고 하는 인트가 name이라고 하는
키에는 오셈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폰이라고 하는 키에는 리스트가, 이메일이라고 하는 키에는 딕셔너리가 저장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딕셔너리를 이용하실 때, 딕셔너리와 반복문을 같이 사용을 하실 때는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이거예요. 딕셔너리에서 키에 관해서 이터레이션을 하겠다. 딕셔너리 in 딕셔너리. 딕셔너리 안에 있는 키에 대해서 이터레이션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items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에서 키와 밸류에 대해서 이터레이션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요거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잘 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딕셔너리 컴프리헨션이라고 하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컴프리헨션하고 되게 비슷한 거예요. 리스트 컴프리헨션이 뭐였었냐면 비어있는 리스트의 아이템들을 하나씩 순서대로 인덱스 0번, 1번, 2번, 3번 뭐 이렇게 순서대로 리스트에다가 아이템들을 순서대로 append 하는 과정. 그거를 for in 반복문을 써야 되는데 그거를 한 줄에 리스트를 만드는 과정, 리스트에 append 하는 과정을 한 줄로 짧게 표현하는 것을 리스트 컴프레hension, 리스트 내포라고 말을 했었단 말이에요. 딕셔너리도 비슷한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문제를 먼저 좀 드릴게요. 문제를. 자, emp no 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emp no는 101, 102, 103, 뭐 201, 202, 뭐 이렇게 5개가 있어요. 이거를 뭐 직원 4번이라고 할까요? 4번 리스트. 그 다음에 emp name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직원들의 이름이에요. 뭐 킹이라고 하는 직원이 있고요. 뭐 스캇이라고 하는 직원이 있고요. 뭐 앨런이라고 하는 직원이 있고, 그다음에 뭐라고 타이거라고 할까요? 타이거가 있고, 한 명만 더 하죠. 오쌤?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5명의 직원이 있어요. 직원, 이름, 리스트.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냐면, 자,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이 2개의 리스트를 가지고서 emp no 리스트죠. emp name 리스트입니다. 그죠? 숫자 5개를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와 문자열 5개를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주시면 되냐면 4번을 키로 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value로 하는 dict 객체를 생성해 보세요. 생성을 하실 때 순서가 맞아야 돼요. 101번 직원은 킹이다 이런 뜻이에요. 102번 직원은 스캇이다. 103번 직원은 앨런이다. 201번은 타이거다. 202번은 오셈이다. 요 순서대로 emp no의 0번, emp name의 0번이 서로 짝이 돼서 키와 밸류가 되는 거예요.
EMP NO의 인덱스 1번에 있는 값과 EMP 네임의 인덱스 1번에 있는 값이 서로 키 밸류 짝이 돼서 딕셔너리의 아이템이 되면 되는 거예요. 딕셔너리 컴프레hen션 생각하지 마시고요. 비어있는 이런 순서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순서로. 어떤 순서로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빈 딕트, empty 딕트를 만든다. empty 딕트를 생성하고 empty 딕트를 생성하고 그다음에 딕트의 키에다가 어떤 value를 추가한다. 이거를 몇 번 반복한다? 하는 것을 5번 반복한다. 요걸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분 정도 시간 드릴까요? 네. 어떻게 시간 좀 더 드릴까요? 아니면 다 하셨습니까?
시간 조금 더 드려요. 같이 할까요? 네,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비어있는 딕셔너리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변수 이름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EMP라고 만들까요? EMP. 자, 요게 비어있는 딕셔너리. 되셨죠? 여기까지가 비어있는 딕셔너리를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만들어진 딕셔너리에 키와 밸류를 추가를 하면 되는데 몇 번 반복하면 되냐면 5번 반복하면 돼요. 아마 여기에서 인덱스 사용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5번 반복한다라고 했으니까 인덱스 i는 range 5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하셔서 EMP에 여기다가 무엇을 넣어야 될 거예요? 여기다가 인덱스를 넣어야 되는 거죠. 인덱스는 어디서 찾으면 돼요? EMP NO의 인덱스 몇 번? 인덱스 I 번째. 이렇게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저장하는 값은 EMP name에서 인덱스 I 번째. 이렇게 하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출력해 볼까요? print EMP 출력해 볼게요. 101번 킹 맞죠? 102번 스컷 맞죠? 103번 앨런 201번 타이거 202번 어셈. 코드 이해되세요? 어떻게 한 건지. 자, range 5라고 하는 거는 range 5라고 하는 거는 0, 1, 2, 3, 4 이렇게 5개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5개의 숫자에서 첫 번째 숫자를 꺼내요. 그 첫 번째 숫자를 우리는 어떤 변수에다 저장을 한 거예요? i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딕셔너리에 자, 그럼 요 안쪽만 볼까요? 요 안쪽만 보면 EMPNO의 I 번째. 여기서 I는 뭐가 돼요? 0이죠. 그러니까 101. 101. EMPNO의 101번에 무엇을 저장하겠다는 얘기예요? name의 0번. name의 0번은 뭐예요? king. king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하겠다 이런 뜻이죠. 딕셔너리의 키 101번 키에 king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끝났으니까 이제 반복하러, 이터레이션 하러 올라가야 되겠죠? 두 번째 꺼내면 뭐가 돼요? 2를 꺼낸 거예요. 1. 인덱스가 이젠 1이 됐죠. 1이니까 요 안쪽만 보면 EMPNO의 인덱스 1번이란 말이에요. EMPNO의 인덱스 1번. 102가 되겠죠. 그러니까 키는 10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저장할 값은 EMP name의 인덱스 1번. 스컷을 저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EMP라고 하는 딕셔너리의 키 102번에는 스컷이 저장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런 과정이 몇 번 반복한다? range 5번이니까 range 5니까 5번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건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는 되게 파이썬스럽지 않은 코드예요. 네. 인덱스 그 range를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대괄호를 굉장히 많이 써야 돼요. 여기도 대괄호 사용하고 그걸 또 여기 옆에다 대괄호 사용하고 여기서도 이렇게 대괄호 사용해야 돼요. 이거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사용하면 되냐? 자, 이거 뭔가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두 개의 리스트에서 같은 인덱스에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같은 인덱스에 있는 녀석들끼리 같이 뽑아주는 함수.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두 개의 리스트에서 같은 인덱스 이렇게 뽑아주는 거.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맞물리는 모습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요렇게 맞물리는 모습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이거 뭐라 그랬어요? 집. 맞습니다. 집 함수를 이용하시면 더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EMP를 다시 비어있는 리스트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empty 리스트를 만들고 for 반복을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자, 첫 번째 값과 두 번째 값은 어디서 꺼낼 거냐면 zip, emp, no와 emp, name에서 꺼내면 돼요. 자, 일단 프린트만 해보죠. x하고 y를 프린트만 해볼게요. emp, no와 emp, name에서 zip을 해서 순서대로 x, y를 꺼내면 101, king, 102, 스콧, 103, 앨런, 201, 타이거, 202, 오셈 이렇게 순서대로 뽑아주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러니까 뭘 하면 돼요? 프린트를 할 게 아니라 비어있는 emp에다가 x가 인덱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 무엇을 저장하면 돼요? y를 저장하면 돼요. 이게 value가 되는 거죠. 됐죠? 됐습니까? 다 끝났으면 emp 출력만 하면 돼요. 이렇게. 위쪽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코드의 줄수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한 줄, 두 줄, 세 줄, 그리고 네 줄. 여기도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달라지는 부분은요. 요 부분 보세요. 요 부분과 요 부분을 비교해 보면 어때요? 어떤 게 더 보기가 좋으세요? 뭐 개인적인 취향이기는 하지만 y라고 하는 값을 empx에다 저장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이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여기는 괄호 시작하고 괄호 닫고 막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함수만 잘 이용하면 이런 코드를 조금 더 간단하게 쓸 수가 있겠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range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집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는 그런 방법을 더 많이 이용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코드가 이해가 되셨으면 다음과 같은 코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딕셔너리 컴프리헨션이에요.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딕셔너리 내포 컴프리헨션입니다. 딕셔너리 컴프리헨션은요. 딕셔너리를 만들게 되라는 얘기예요. 자, 딕셔너리를 만들 때는 뭐가 필요해요? 키와 밸류가 필요하죠. 맞아요? 딕셔너리를 만들 때는 키와 밸류를 무엇으로 구별해서 콜론으로 구별해서 넣어주면 그게 딕셔너리란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 위에서 딕셔너리 만들었던 거 볼까요? 위에서 딕셔너리 만들었던 것들 보시면 다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중괄호 시작하고 키, 밸류. 그쵸? 중괄호 시작하고 키, 콜론, 밸류, 그리고 중괄호 닫고. 이렇게 만들면 이게 딕셔너리였잖아요. 그죠? 또 다른 것 다 똑같이 만들었죠. 중괄호 시작하고 키, 콜론, 밸류, 끝날 때 중괄호 닫고. 이렇게 하면 딕셔너리 아니었어요? 그죠? 지금 이게 딕셔너리죠. 중괄호 시작했고 키와 밸류를 콜론으로 구별했고 중괄호 닫았고 그럼 이게 딕셔너리죠. 자, 그런데 키와 밸류를 어디서 찾을 거예요? for 키와 밸류를 in 어디서 찾겠다? zip, emp, no와 emp, name에서 찾겠다. 이게 딕셔너리 컴프리헨션인 거예요. 여기까지를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을 이렇게 한 줄로 쓴 게 뭐다? 이것을 딕셔너리 컴프리헨션이라고 한다. 진짜로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어때요? 101번, 102번, 103번, 201번, 202번. 잘 만들어졌습니까?
네, 이게 딕셔너리 컴프레hen션. 어렵지 않죠? EMP는 딕셔너리입니다. 키와 밸류를 저장하는 딕셔너리입니다. 키와 밸류는 EMP NO와 EMP name의 집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질문. 질문 없으세요? 자, 그러면요. 연습 문제 간단하게 드릴게요. 음. 자, 리스트가 있어요. 프루츠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어요. 대괄호니까 리스트죠. 과일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바나나. C로 시작하는 게 체리가 있나요? 체리. 네. 그다음 좀 이렇게 뭐 파인애플, 또 워터멜론. 자, 이렇게 5개가 있어요. 애플, 바나나, 체리, 파인애플, 워터멜론. 이렇게 5개의 과일 이름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있고요. 리스트가 있고, 자,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실 거는 무엇을 만들어 주시면 되냐면 딕셔너리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과일의 이름을 키로 하고요. 이름의 길이를 value로 하는, 과일의 이름을 키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의 길이를 키로 value로 하는 딕셔너리를 만들어 주세요. 어, 딕셔너리 컴프리헨션을 이용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딕셔너리 컴프리헨션이 좀 어렵다 그러면 그냥 포문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결과는 뭐가 나오면 되냐면 애플 몇 글자예요? APPLE 몇 글자? 5글자. 바나나 몇 글자? 6글자. 체리 6글자. 파인, 애플 9글자. 워터, 멜론 10글자.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오면 되냐면 애플은 5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바나나는 6글자입니다. 이런 딕셔너리가 만들어지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것도 한 5분 정도 시간 드릴까요? 한번 해보십시오.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 되셨습니까? 네. 문자열의 길이는 랭이라고 하는 함수 이용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볼게요. 변수 이름을 저는 fruit length z라고 만들게요. 자, 이렇게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빈 딕셔너리. empty, 비어있는 딕트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렇죠? fruit lengths라고 하는 중괄호로 이렇게 묶었죠. 중괄호로 묶은 거는 비어있는 딕셔너리를 하나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꺼내면 돼요. 어디서 꺼내면 돼요? fruits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아이템을 하나씩 꺼내면 돼요. 출력해 볼까요? 일단 출력해 볼게요. x가 뭔지. fruits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아이템을 하나씩 꺼내면서 그거를 출력해 보면 애플이라고 하는 첫 번째는 애플. 그죠? 두 번째는 바나나. 세 번째는 체리. 이렇게 되잖아요. 자, 얘를 키로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value로 하는 거는 무엇을 하면 돼요? length를 value로 하면 되죠. 누구의 length를? x의 length를 value로 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실행해 볼까요? 네. 애플 몇 글자란 뜻이에요? 5글자. 바나나 몇 글자? 6글자. 체리 몇 글자? 6글자. 워터멜론 10글자. 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프린트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면 되겠다? fruit lengths라고 하는 딕셔너리에 키는 x를 사용을 하고 그죠? 키는 x를 사용하고 value는 x의 length를 사용하면 되겠다 이거죠. 이렇게 하시면 끝인 거죠. 맞아요? 네,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ruit lengths를 출력하면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죠. 되셨습니까? 네, 이거를요. 딕셔너리 컴프레hension을 이용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lengths라고만 할게요. lengths. lengths라고 하는 변수는 딕셔너리가 될 거예요. 이 딕셔너리는 키와 value를 저장하는 딕셔너리예요. 그런데 키는 찾을 수 있어요. 어디에서? fruits에서 키는 찾을 수 있어요. fruits에서 하나씩 꺼내면 그거는 키란 말이에요. 그죠? 맞아요? 요거 반복하면 fruit에서 첫 번째 원소가 애플, fruit에서 두 번째 원소가 바나나, fruits에서 세 번째 원소는 체리. 자, 그럼 value가 문제인데 value는 여기서 함수 소출해 버리면 되죠. length k 이렇게 해버리시면 되는 거죠. 리스트에 있는 아이템을 꺼내서 그 아이템을 키로 하고 그 아이템의 length를 value로 하고 그렇게 해서 딕셔너리에 하나를 추가를 했죠. 하나를 추가했으면 다시 리스트에서 두 번째 원소를 꺼내서 그 두 번째 원소를 키로 하고 두 번째 원소의 길이를 value로 하는 아이템을 딕셔너리에 append 하면 되죠. 됐나요? lengths 똑같은 딕셔너리가 만들어졌죠. 똑같은 딕셔너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다를 거 있나요? 다를 거 별로 없죠. 그죠? 리스트에서 하나씩 꺼내면서 그죠? 꺼낸 값을 꺼낸 값을 키로 하고 꺼낸 값을 키로 하고 꺼낸 값의 랭스를 value로 하고 꺼낸 값의 랭스를 value로 하고 그러니까 여기 4번, 5번, 7번 요 세 개의 라인을 요 1번 하나의 라인으로 바꾼 것뿐입니다. 네, 잘 되십니까?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잘 되시죠?